작은 마을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팠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올리버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주 약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는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리버의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올리버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올리버 트위스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올리버는 워크하우스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매우 작고 약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올리버는 9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는 매우 슬펐습니다. 올리버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읽거나 쓸 줄 몰랐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선생님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9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고아들과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어느 날, 관리인이 올리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올리버는 조금 두려웠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상점 주인들에게 일자리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슬펐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 남자는 장의사였습니다. 남자는 올리버에게 일을 제안했습니다. 올리버는 일자리를 거의 구했습니다.
올리버는 관리를 따라 큰 마을로 갔습니다. 거리는 사람과 마차로 붐볐습니다. 올리버는 시끄러운 소음과 낯선 풍경에 놀랐습니다. 그는 가게와 큰 건물들을 보았습니다. 관리는 올리버를 관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올리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남자는 올리버의 이름과 나이를 물었습니다. 올리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관리가 올리버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올리버는 작고 단순한 방을 받았습니다. 그는 혼자 있었고 조금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올리버의 사회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올리버는 도시의 거리를 걷습니다. 그는 매우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한 소년이 올리버에게 다가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잭 도킨스입니다. 잭은 올리버에게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올리버에게 음식을 사줍니다. 올리버는 잭에게 감사합니다. 잭은 올리버를 다른 소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소년들은 모두 노숙자입니다. 그들은 올리버에게 도시 생활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올리버는 그들과 함께 지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오래된 빈 집에서 삽니다. 올리버는 새로운 동료들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노아 클레이폴은 다른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올리버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올리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올리버를 자주 괴롭혔습니다. 그는 올리버의 어머니에 대해 나쁜 말을 했습니다. 올리버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올리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올리버는 노아를 세게 때렸습니다. 노아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베리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올리버를 붙잡았습니다. 올리버는 지하실에 갇혔습니다. 노아는 경찰을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올리버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고아들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배고팠습니다. 그는 더 많은 죽을 요구했습니다. 관리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은 올리버를 작은 방에 가뒀습니다. 그들은 올리버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5파운드를 원했습니다. 누군가 올리버를 데려갈 것입니다. 올리버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올리버는 고향을 떠나 런던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은 매우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그는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그는 한 마을을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음식을 조금 주었습니다. 7일 동안 올리버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의 발은 아팠고 그는 매우 피곤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런던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잭 도킨스였습니다. 잭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올리버는 잭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잭은 올리버를 런던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리버는 장의사 미스터 소어베리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은 매장실 위에 있었습니다. 그 방은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올리버는 다른 도제 노동자 노아 클레이폴을 만났습니다. 노아는 올리버보다 나이가 많고 키가 컸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게으르고 못된 소년이었습니다. 노아는 항상 올리버를 괴롭혔습니다. 노아는 올리버의 어머니에 대해 나쁜 말을 했습니다. 올리버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올리버는 노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노아를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소어베리 부인은 큰 소리로 올리버를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올리버를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올리버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올리버는 도시의 거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그는 매우 배가 고팠고 피곤했습니다. 한 소년이 올리버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잭 도킨스였습니다. 잭은 올리버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올리버는 감사하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좁고 더러운 골목으로 갔습니다. 올리버는 노인 페이긴을 만났습니다. 페이긴은 여러 소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올리버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주었습니다. 올리버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페이기는 소년들에게 지갑을 훔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올리버는 무서워졌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올리버의 값비싼 경험이었습니다. 올리버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판사 팽관 씨는 매우 화가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올리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올리버가 나쁜 소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는 올리버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서점 주인이 왔습니다. 그는 올리버가 도둑이 아니라고 증명했습니다. 서점 주인은 진짜 도둑을 봤습니다. 판사는 올리버를 자유롭게 해야 했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올리버는 매우 아팠습니다. 그는 브라울로 씨의 집에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올리버는 안전하게 느꼈습니다. 올리버는 브라울로 씨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따뜻한 침대에서 푹 쉬었습니다. 아침에 그는 깨끗한 옷을 받았습니다. 그는 건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에게 친절했습니다. 베드윈 아주머니도 올리버를 돌봤습니다. 올리버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그림을 보았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아직 약했습니다. 그는 자주 잠을 자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올리버가 빨리 나을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올리버는 길에서 두 명의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들은 올리버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올리버에게 돈과 음식을 주었습니다. 올리버는 매우 배가 고팠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들의 이름은 잭 도킨스와 찰리 베이츠였습니다. 잭은 제주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올리버를 따뜻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에는 나이 많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남자는 페이긴 씨라고 불렸습니다. 페이긴 씨는 올리버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페이긴 씨는 다른 많은 소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올리버는 이 새로운 친구들이 좋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안전한 곳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올리버는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행복했지만 그들의 진짜 일을 몰랐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가 건강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올리버는 브라울로 씨의 집에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친구 그리미그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미그 씨는 성격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는 올리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미그 씨는 올리버가 나쁜 소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에게 책을 사주기 위해 서점에 보냈습니다. 그리미그 씨는 올리버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리미그 씨의 예언이었습니다. 올리버는 서점으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낸시와 사이크스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올리버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올리버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강제로 떠났습니다. 그리미그 씨의 예언이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올리버는 아주 아팠습니다. 그는 열흘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낸시와 도둑질패의 유대인이 그를 돌봤습니다. 그들은 올리버에게 약과 음식을 주었습니다. 유대인은 올리버가 매우 귀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리버가 돈을 많이 벌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낸시는 올리버를 정말로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올리버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낸시는 올리버의 머리 위에 시원한 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올리버는 천천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올리버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낸시와 유대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은 매우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올리버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올리버는 브라울로 씨의 집에서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따뜻한 침대와 맛있는 음식을 얻었습니다. 브라울로 씨와 베드윈 부인은 올리버를 매우 잘 돌봤습니다. 올리버는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는 결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페이긴과 그의 갱단은 올리버를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낸시는 올리버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빌 사이크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리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니고 책을 읽었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를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올리버의 고통은 끝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가족을 찾았습니다. 올리버는 다시 범죄 조직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매우 슬펐고 두려웠습니다. 페이긴과 사이크스는 올리버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올리버가 경찰에게 말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낸시는 올리버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이크스를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페이기는 올리버에게 새로운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올리버가 다른 집에서 훔쳐야 했습니다. 올리버는 도둑질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이크스는 올리버를 위협했습니다. 올리버의 운명은 매우 나빠 보였습니다. 그는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올리버는 브라울로 씨의 집에서 안전하게 지냅니다. 그는 따뜻한 침대와 맛있는 음식을 얻습니다. 브라울로 씨와 베드윈 부인은 올리버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올리버는 책을 읽고 정원에서 놀 시간이 있습니다. 그는 이전의 나쁜 생활을 잊기 시작합니다.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에게 새로운 옷을 사줍니다. 올리버는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는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른 길을 배웁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는 페이긴과 도둑들이 자신을 찾을까봐 걱정합니다.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올리버가 학교에 가는 것을 계획합니다. 올리버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가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페이기는 올리버를 다시 데려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빌 사이크스와 낸시를 불렀습니다. 페이기는 올리버가 부유한 집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리버가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빌 사이크스는 올리버를 훔쳐오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낸시는 계획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올리버를 혼자 있는 동안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낸시는 올리버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지켜보며 올리버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올리버를 시장에서 보았습니다. 낸시는 올리버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픈 척했습니다. 순진한 올리버는 그녀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빌 사이크스가 나타나 올리버를 붙잡았습니다. 올리버는 다시 페이긴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페이긴은 올리버에게 화를 냅니다. 그는 올리버에게 책망의 말을 합니다. 그때 빌 사이크스라는 남자가 들어옵니다. 사이크스 씨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는 큰 개를 데리고 있습니다. 페이긴과 사이크스는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올리버를 새로운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올리버는 그들의 계획을 듣고 두렵습니다. 그는 도망가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사이크스는 올리버를 데리고 집을 나섭니다. 그들은 어두운 거리를 걷습니다. 올리버는 자신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올리버는 빌과 함께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밤에 집에 도착합니다. 페이기는 올리버를 보고 매우 놀랍니다. 페이기는 올리버에게 화를 냅니다. 페이기는 올리버를 방에 가둡니다. 올리버는 다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페이기는 빌과 중요한 대화를 합니다. 그들은 올리버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페이기는 올리버에게 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올리버는 책을 읽지만 두렵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하늘을 봅니다. 올리버는 자유를 꿈꿉니다. 빌과 토비는 올리버를 데리고 어두운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올리버는 작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매우 무서웠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올리버가 안으로 들어가자 큰 소리가 났습니다. 집 안의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총을 들고 올리버를 쏘았습니다. 올리버는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빌은 올리버를 창문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올리버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올리버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들은 올리버를 길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어 한 노부부가 올리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올리버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노부부는 올리버를 집으로 데려가 돌보았습니다. 범블 씨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는 코크니 씨의 집에서 일합니다. 그녀는 범블 씨에게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그 정보는 올리버 트위스트에 관한 것입니다. 여자는 올리버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올리버의 어머니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범블 씨는 매우 놀랍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자는 작은 금고를 보여줍니다. 금고 안에는 귀중품이 있습니다. 그 귀중품은 올리버의 어머니의 것입니다. 범블 씨는 그 귀중품을 원합니다. 그는 여자에게 돈을 제안합니다. 여자는 범블 씨의 제안을 생각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동의합니다. 올리버는 다시 가난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올리버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 노부인이 그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올리버에게 착한 조언을 했습니다. 올리버는 다시 런던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다시 위험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도저히는 올리버를 다시 찾았습니다. 도저히는 올리버에게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올리버는 매우 피곤해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저히는 올리버를 페이깅 씨에게 데려갔습니다. 페이기는 다시 올리버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올리버는 다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페이긴의 진짜 계획을 몰랐습니다. 올리버는 다시 파긴의 집에 있습니다. 그는 매우 무서웠습니다. 파긴과 사이크스는 올리버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올리버가 경찰에게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리버는 자신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리버를 믿지 않았습니다. 파기는 올리버를 다시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올리버에게 도둑질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올리버는 다시 나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올리버는 브라울로 씨와 로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친절한 집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파긴과 사이크스는 항상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올리버는 아주 오래된 집에 도착합니다. 그 집은 어둡고 조용합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문을 엽니다. 그 남자는 매우 신비하게 보입니다. 그는 올리버를 집 안으로 데려갑니다. 집 안은 책과 이상한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신비한 남자는 올리버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는 올리버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올리버는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말합니다. 남자는 매우 친절하고 조용하게 듣습니다. 그는 올리버에게 음식과 따뜻한 옷을 줍니다. 올리버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올리버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신비한 인물은 정말 누구일까요?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올리버를 의심한 것에 대해 매우 후회했습니다. 올리버는 그 사과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에게 새로운 옷을 선물했습니다. 올리버는 매우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매우 슬펐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를 도우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올리버는 진정한 친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올리버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올리버는 여전히 매우 아팠습니다. 그는 열이 나고 꿈을 꾸었습니다. 로즈 메일리와 그녀의 이모가 올리버를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올리버는 천천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로즈는 올리버에게 이야기를 읽어 주었습니다. 올리버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도둑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로즈와 그녀의 이모는 올리버를 가족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올리버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 좋은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올리버는 브라울로 부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은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브라울로 부인은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올리버에게 따뜻한 침대를 주었습니다. 집에는 베두인 부인이라는 가정부도 있었습니다. 베두인 부인은 올리버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올리버는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브라울로 부인은 올리버에게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올리버는 이 새로운 집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제 나쁜 사람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건강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올리버는 집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2명의 신사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브라울로 씨와 함께 왔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친절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좀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올리버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올리버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올리버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아원과 도둑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사들은 그의 이야기를 매우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올리버에게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소식은 올리버의 가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올리버는 매우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그 방문은 올리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올리버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올리버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낯선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올리버를 집 안으로 밀쳤습니다. 그들은 도둑이었습니다. 도둑들은 집에서 돈과 귀중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는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는 도둑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도둑이 올리버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사람들은 브라울로 씨와 경찰관들이었습니다. 도둑들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도둑들을 잡았습니다. 올리버는 안전했습니다. 올리버는 브라울로 씨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방과 좋은 음식을 받았습니다. 브라울로 씨와 베드윈 부인은 올리버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올리버는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공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의 진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올리버의 어머니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나중에 페이긴과 사이크스는 체포되었습니다. 나중에 올리버는 자신의 친척을 만났습니다. 그는 로즈 메일리라는 좋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로즈는 사실 올리버의 이모였습니다. 올리버는 결국 진정한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랑과 평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올리버의 어려운 과거는 끝났고 새로운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리버는 브라울로 씨 집에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는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올리버는 시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낸시와 사이크스를 보았습니다. 올리버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낸시는 큰 소리로 올리버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올리버가 그들의 친구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이크스는 올리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올리버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가족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올리버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올리버를 다시 페이긴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올리버의 행복은 갑자기 끝났습니다. 그는 다시 위험에 처했습니다. 새 고용인이 노아 클레이폴을 찾습니다. 그는 노아에게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그 일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노아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곧장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새 집은 매우 조용한 지역에 있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그는 도시의 소음과 혼잡을 싫어했습니다. 여행은 마차로 길었습니다. 노아는 마침내 새 집에 도착합니다. 집은 크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고용인은 그에게 방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자신의 결정에 만족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버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다시 도둑들을 만났습니다. 도둑들은 올리버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들은 올리버를 어두운 방에 넣었습니다. 올리버는 매우 슬펐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빌 사이크스는 올리버에게 화가 났습니다. 낸시는 올리버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서웠습니다. 도둑들은 올리버에게 새로운 계획을 말했습니다. 올리버는 그 계획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은 모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는 다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올리버는 아주 약합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로즈 메이리와 그녀의 이모가 그를 돌봅니다. 그들은 올리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사가 매일 방문합니다. 올리버의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는 열이 많고 의식을 잃습니다. 모든 사람이 걱정합니다. 로즈는 올리버 옆에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좋은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올리버는 가끔 눈을 엽니다. 그는 친절한 얼굴들을 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잠듭니다. 이 장은 정말 짧습니다. 다음 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려 봅시다. 해리 메일리와 로즈는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반면에 몽크와 그의 아내는 불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싸웠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몽크는 돈 때문에만 결혼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비슷한 이유로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에서 사랑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리와 로즈는 항상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해결했습니다. 몽크 부부는 항상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결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이 행복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올리버는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아래층에서 왔습니다. 올리버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 두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페이긴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는 모니크스였습니다. 그들은 올리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니크스는 올리버를 해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올리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페이기는 돈을 더 원했습니다. 올리버는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리버는 브라울로 씨의 집에서 안전하게 지냅니다.
그는 매우 행복하고 건강해졌습니다. 브라울로 씨와 베두인 부인은 올리버를 잘 돌봅니다. 어느 날, 브라울로 씨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올리버의 어머니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그네스였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매우 슬펐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의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올리버를 도우려 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올리버에게 좋은 교육을 주고 싶어 합니다. 로즈 메일리와 그녀의 이모도 다시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올리버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올리버는 마침내 존경받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의 어려운 과거는 끝났습니다. 올리버는 낯선 남자와 만납니다. 그 남자는 몽크라고 합니다. 몽크는 올리버를 매우 자세히 봅니다. 그는 올리버의 얼굴을 공포와 증오로 바라봅니다. 몽크는 페이긴과 함께 비밀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올리버에 관한 것입니다. 몽크는 올리버의 과거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올리버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페이기는 몽크에게 돈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올리버를 다시 도둑으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올리버는 이 위험한 대화를 듣지 못합니다. 그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올리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몽크는 올리버에게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즈 메일리와 올리버는 해리 메일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올리버는 마을에서 이상한 남자를 봅니다. 그 남자는 올리버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올리버는 그 남자가 누군지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남자는 올리버의 옛 친구인 노아 클레이폴입니다. 노아는 나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올리버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올리버는 노아를 보고 매우 놀랍니다. 올리버는 로즈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로즈는 올리버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모습은 새로운 위험을 의미합니다. 올리버의 과거가 다시 그를 찾아옵니다.
올리버는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그때 올리버는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도저였습니다. 도저는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도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재판관에게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저는 자신이 천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재치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화가 났습니다. 도저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올리버는 그 장면을 보고 슬펐습니다. 도지어는 시장에서 지갑을 훔쳤습니다. 그는 매우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도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도지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도지어는 좁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었습니다. 두 명의 경찰이 그를 잡았습니다. 경찰은 지갑을 그의 주머니에서 찾았습니다. 도지어는 화가 났지만 웃었습니다. 그는 이건 작은 실수일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감옥으로 데려갔습니다. 페이긴과 다른 소년들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매우 걱정했습니다. 이제 도지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낸시는 약속 장소로 갑니다. 그녀는 로즈 메이리와 브라울로 선생님을 만납니다. 낸시는 몽크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몽크스는 올리버의 형입니다. 그는 올리버의 돈을 원합니다. 낸시는 몽크스의 비밀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도둑들의 집 주소를 줍니다. 낸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녀는 매우 두렵습니다. 로즈는 낸시에게 도움을 제안합니다. 낸시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녀는 빌과 함께 남고 싶어 합니다. 낸시는 그들의 대화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빠르게 떠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를 봅니다. 페이기는 노아에게 비밀 임무를 줍니다. 그 임무는 낸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페이기는 낸시를 의심합니다. 노아는 낸시 뒤에서 조용히 걷습니다. 낸시는 다리 위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는 로즈 메일리입니다. 낸시는 로즈에게 중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그녀는 올리버의 진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낸시는 몽크라는 남자를 언급합니다. 몽크는 올리버에게 해를 끼치려 합니다. 노아는 이 모든 대화를 듣습니다. 그는 매우 놀랍니다. 노아는 페이긴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모든 것을 페이긴에게 보고합니다. 페이긴은 이 소식을 빌 사이크스에게 전합니다. 올리버는 낸시와 만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브라울로 씨와 함께 다리 위로 갔습니다. 그들은 낸시를 기다렸습니다. 낸시는 두려워 보였지만 왔습니다. 그녀는 몽크에 대한 비밀을 말했습니다. 몽크는 올리버의 이복 형제입니다. 그는 올리버의 유산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리버를 해치려 했습니다. 낸시는 도둑무리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사이크스가 의심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그녀를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낸시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빌 사이크스를 사랑했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몽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올리버의 진짜 이야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시크스는 올리버를 데리고 도둑질을 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집에 들어갔습니다. 올리버는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는 도와주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주인이 총을 쏘았습니다. 시크스는 올리버를 총으로 쐈습니다. 올리버는 심하게 다쳤습니다. 시크스는 올리버를 길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올리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올리버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올리버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올리버는 다시 로즈 여사와 브라울로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올리버를 돌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올리버의 삶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이크스는 자신이 낸시를 죽였다는 사실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신문에 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이크스는 어두운 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경찰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는 매우 배고팠지만 음식을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사이크스는 강가에 있는 오래된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책감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낸시의 눈을 계속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지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모녹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는 모녹스에게 올리버에 대한 진실을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모녹스는 처음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브라울로 씨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올리버의 아버지가 쓴 편지입니다. 편지는 올리버에게 재산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모녹스는 올리버의 이복 형제입니다. 그는 올리버의 유산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리버를 도시에서 멀리 보내려 했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녹스에게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모녹스는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는 브라울로 씨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모녹스는 올리버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빌 사이크스는 올리버를 데리고 런던을 떠납니다. 그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시골로 도망칩니다. 올리버는 매우 두렵고 피곤합니다. 빌은 항상 화가 나 있고 위험해 보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만 이동합니다. 한 농부가 그들을 보고 의심스러워합니다. 농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빌과 올리버를 쫓기 시작합니다. 빌은 올리버의 손을 꽉 잡고 더 빨리 뛰어갑니다. 그들은 작은 다리 근처에 도착합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빌은 올리버를 다리 아래로 밀어 넣습니다. 빌은 혼자서 도망갑니다. 올리버는 다리 아래에 숨어 안전합니다.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에게 모든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는 올리버의 아버지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올리버의 아버지는 몽크스의 어머니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불행했습니다. 올리버의 아버지는 어린 소녀 아그네스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그네스는 올리버의 어머니입니다. 몽크스는 올리버의 이복형입니다. 몽크스는 올리버의 유산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올리버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몽크스는 페이긴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올리버는 슬프지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를 아들처럼 돌볼 것입니다. 파기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혼자 있고 매우 두렵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관리는 파긴에게 방문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올리버와 브라울로 씨가 옵니다. 그들은 파긴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파긴은 중요한 서류가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서류는 올리버의 진짜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파긴은 올리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올리버는 파긴을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파긴은 여전히 나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파긴은 처형됩니다. 그의 마지막 밤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올리버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기대합니다. 올리버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브라울로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녔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브라울로 씨는 올리버를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낸시의 죽음은 모두에게 슬픈 일이었습니다. 사이크스는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페이긴도 감옥에 갔습니다. 올리버의 친구들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그는 로즈메일과 해리와 자주 만났습니다. 올리버는 결국 진정한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좋은 사람들의 선함에 관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았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의 모험은 여기서 끝납니다.